자, 이제는 요거 다 이해하겠죠, 그죠? 위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편다, 만들어진다, 그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넣었다 하는 얘기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출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삭이 어떻게 펴는가 한번 봅니다. 너가 서모크들 아니지? 그지? 건강 안 좋아. 요 출수 전날 한번 보세요. 요거 출수 전날 뼈주름이 보이죠? 이제 출수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 반쯤 나온 것을 이제 요 출수 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90% 정도 출수하면 출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개체를 보면 잘 봅니다. 요것은 출수 준비고, 요거는 출수 중이고, 요거는 출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90% 이상 출수되면 한 포장이 있어요. 논이 있어. 이 논에서는 이제 전체 중에 한 1, 20%, 한 10% 정도 출수를 하면 출수시라 그래요. 4, 50%, 거의 절반 정도 출수를 하면은 출수기라 그래요. 한 90% 정도 거의 출소했다 하면은 수전기라 그래요. 수전입니다. 수전기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용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한 폭이 한 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삭수가 보통 몇 개예요? 한 이삭당 이삭수가 보통 몇 개죠? 그래, 15개 정도 내외죠, 그죠? 15개 정도 이제 이삭이 펴 한 포기에서 이렇게 새끼를 막 쳐가지고, 그러니까 분월은 최대 뭐 5, 60개까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중간녹수하고 얕게 걸러대기, 물대기 하고 잘 이제 관리를 했어. 그래서 쓸데없는 소위 무효 분월은 없앴어. 그래서 한 20개 정도 분월을 하고 이삭 맺는 게 몇 개? 15개 정도 된다. 그죠? 하면은 무효 분월은 5개밖에 안 했죠. 의미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농사를 아주 잘 지은 거야. 그러면 이 이삭 중에 한 포기에 이삭이 15개 있다고 가정하면 한 포기에 이삭이 빨리 패는 것도 있고 늦게 패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출수가 빠른 것도 있고 늦게 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5개 정도의 이삭이 이렇게 패려고 하면은 며칠 정도 걸릴까요? 통상적으로 한 포기의 이삭이 다 펴려고 하면 출수 시부터 수전기까지 여러분들 그냥 개수해봐. 응? 아니 출수 시부터 맨 먼저 피는 거에서 맨 마지막 피는 것까지 한 5일 정도 걸려요. 이건 품종마다 또 다르겠죠, 그죠? 품종마다 다른데 15개 정도 이삭을 맺을 경우에는 그러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필지 전체가 예를 들어서 1헥타르다. 1헥타르가 몇 제곱미터다? 몇 평이다? 3,000평이죠? 3,000평이고 10,000제곱미터죠, 그죠? 그럼 가로 100m, 세로 100m 안에 전체 필지가 필지라 그래. 전체 하나를, 전체 논을 필지라 그래요. 전체 하나를 뭐라 한다? 다 처음에 출수를 딱 했던 거하고 마지막에 거의 출수를 할 때까지 기간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거의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나. 근데 이것은 이제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여러분들 그 차이가 왜 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이제 포토 같은 경우에는 작잖아. 작으니까 햇빛 받는 거나 온도나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거의 출수가 한 4, 5일 만에 이 전체 다 돼. 근데 이제 햇빛이 많이 비치는, 햇빛이 적게 비치는 거, 또 빨리 지는 곳, 그리고 양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빨리 피고 늦게 피는 애들이 또 있어. 그리고 물이 유입되잖아. 관계수라 그러죠.
이제 잡초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면 물이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다 낮다. 물 자체는 온도가 낮죠. 낮으니까 그 주변에는 어떻다? 늦게 출수를 해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물이 유입되는 곳은 늦게 출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이제 딱 밸런스 맞게 딱 3cm 또는 4cm 유지가 딱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밀농업에서 스마트 농산업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AI를 가지고 AI가 뭐 로봇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드론에 영상 촬영을 해서 해석하는 거. 자체 해석해줘. 뭘 가지고? 얘가 여기가 키가 얼마다. 녹색 정도가 얼마다. 드론으로 촬영 쫙 해서 뭐 한다? 하면은, 야, 여기 질소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키가 크다, 작다 해서 양분을 어디 드론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디에 얼마큼 공급해줘라. 까지를. 한 픽셀당 1m 또는 50cm 간격으로 쫙 해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느냐 하면은 비료 관계, 토양 관계는 우리 김 교수가 하시죠. 그 다음에 요 드론 촬영해가지고 센싱하는 분야 강 교수가 하시죠. 그 다음에 요 정밀농업에서 시뮬레이션 모델링 하는 건 이 교수가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 분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챕터가 완성이 된다. 종합과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벼를 재배하는데 뭐 한 1000평 정도 된다. 1000평이면 몇 제곱미터죠? 3300제곱미터죠. 그죠? 한 평이 3.3제곱미터다. 그죠? 가로 1.8, 세로 1.8. 요 단위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갑니다. 자, R라는 단위, 가장 기본적으로 R는 가로 정방형일 때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예요? 가로 10m, 세로 10m. 우리 요 강의실만 한 게 뭐다? R예요, R.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위는 메다르를 쓴다? 시바르를 쓴다. 그러면 시바르는 몇 평이다? 몇 평이다? 300평이다. 그죠? 맞죠? 그러면 몇 제곱미터다? 아, 요거에 10배니까 1000제곱미터죠. 그죠? 근데 국제 단위로 쓰는 것은 면적이 넓잖아. 국제적으로 보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위보다 한 단위가 높다. 그럼 몇 아르다? 100아르 되겠지. 그죠? 그럼 100아르. 우리는 10아르 쓰고 국제 단위는 100아르를 쓴다. 그럼 100아르는 몇 제곱미터예요? 요거에 100배니까 10,000제곱미터죠. 그럼 평으로 나누면 3.3으로 나눠주면 평이 되겠죠? 그럼 몇 평? 3000평이다 이 말이에요. 요 단위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해. 다시 갑니다. 1학년 때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자, 내 키가 170 뭐 얼마 되는데 신발 신고 해서 180이다 가정하면 내가 누우면 요렇게 내하고 키 똑같은 사람을 요렇게 하면 요게 몇 평이다? 한 평이다. 한 평. 그러면 메다로 하면 면적으로 하면 1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를 표시하면 3.3제곱미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평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지. 이 동양권에서. 서양은 평 안 써. 제곱미터. R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국제 단위로 맞춰주자. 그러면 국제 단위는 R가 기본이에요. R. R라고 하는 것은 가로 10m, 세로 10m가 1R다. R. 여기에 우리는 그것보다 10배로 큰 단위를 쓴다. 그럼 10R다. 그죠? 10R니까 가로 10m, 세로 10m는 100제곱미터인데 우리는 1000제곱미터를 우리 생산량이나 면적 계산할 때 서자해서 쓰고 있었어. 과거 때부터. 그럼 지금은 국제 단위로 쓰기 때문에 국제 단위는 이 우리보다 10배 많은 면적, 넓은 면적. 그러니까 10R보다 10배면 몇 R? 100R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0R는
가로 100m, 세로 100m 하니까 몇 제곱미터다? 10,000제곱미터다. 이 얘기예요. 요 면적 단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10,000제곱미터 이렇게 또 안 해. 옛날부터. 몇 평, 너희 집 몇 평이고 하면 15평, 20평, 7평, 30몇 평, 이렇게 얘기하잖아. 평으로 얘기하거든. 이걸 평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뭘 곱하면 된다? 뭘 나누면 된다? 3.3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를 3.3 나누니까 약 3,000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위는 무슨 단위다? 시바르 단위다. 시바르는 1,000제곱미터인데 이걸 평으로 하니까 3.3 나누니까 약 300평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국제 단위로 쓰는 기본인 R라고 하는 것은 몇 제곱미터로 했나요? 100제곱미터죠. 가로 10m, 세로 10m니까. 그럼 이것은 평으로 하면 몇 평이다? 3.3 나누니까 30평 된다 이 말이에요. 요 단위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다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밀 농업을 하든 어떤 농업을 하든 가장 핵심은 뭐다? 출수를 키도 비슷하게, 출수도 거의 비슷하게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출수가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거를 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 학습입니다. 그러면 출수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8월 1일 날 출수를 한 게 있고, 그 한 필진에서 9월 1일 날 출수한 게 있어.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출수를 8월 1일 날 한 애가 있고 9월 1일 날 한 애가 있어. 그러면 수학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수학은 10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건 수학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여문다 그러죠. 등수기 된다. 출수하고 나서 뭐 해요? 이 이삭이 나오고 나면 뭘 해요 지금? 얘가 나오면 이 잎이 뭘 한다? 광합성을 해서 당을 만들어서 전분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죠, 그죠? 안에 채우죠. 그 채우는 과정 순서대로 하면은 젖처럼 보인다. 우유처럼 됐다. 우유처럼 이렇게 전분이 쌓였다. 그 시기를 뭘 한다? 전유자를 써서 유숙기, 뭐 풀익음 때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우유처럼 돼 있다가 딱 누르니까 풀처럼, 밥풀처럼 약간 굳어 있다. 그건 뭐라 하면 되겠다? 풀호자를 써서 호숙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껍질이 황색으로 되더라. 약간 노랗게 되더라. 요거는 황숙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숙기를 지나서 한 또 열흘 정도 지나니까 얘가 껍질이 갈변하더라. 그건 뭐예요? 완전히 익었다 완숙기. 그 다음에 완숙기 지나서 바빠서 수확을 못 했어. 그러니까 막 고스라지더라. 막 이렇게 막 부러지듯이 수분도 거의 없고, 그 시기를 고숙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밥맛을 좋게 해서 수확을 하려고 하면은 황숙기 말기 정도 수확을 하는 밥맛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때는 수분 함량이 32%, 3%야. 그럼 건조시키려고 하면 힘들겠지. 그죠? 그래서 어느 때 하는 게 좋느냐? 약간 황숙기에서 한 일주일, 열흘 지나는 완숙기 때 하는 것이 밥맛이 유지가 되면서 수분 함량이 24%. 그러니까 수분 함량 10% 다운시키니까 우리가 건조시킬 때 에너지가 적게 들겠죠. 운반할 때도 가볍고, 그죠? 도정하기도 쉽고. 그래서 여기 완숙기 때 수확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2학기 가면 뭘 하느냐?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벼를 재배하고 가공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공하는데 식혜를 만들 거냐, 떡을 만들 거냐, 그러면 뭐 레토르트를 만들 거냐, 통조림 만들 거냐, 아니면 뭐 볶음밥을 할 거냐, 아니면 치유농업이 일환으로서 덜 여기에다가 많은
지금 이제 멘탈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금 이제 휴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볏집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기를 할 거냐. 그죠? 그런 등등이. 그 다음에 이제 생각, 경관을 어떻게 조성을 해서 다 보면은 도시민들이 와, 정말 예쁘다. 집에 가기 싫다. 할 정도로.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산소가 다 이렇게 내뿜어져서 사람들이 지금 편백림에 가면은 느끼는 게 뭐예요? 아주 상쾌함을 느끼잖아. 산소가 많으니까. 아주 이제 특히 환자들 바로 느껴요. 정상인 분들은 잘 못 느끼지. 그래서 이제 치유숲 이런 이제 용어를 쓰잖아. 그럼 치유 농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치유농업이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벼만 재배하니까 돈이 안 되더라. 그러면 뭐하고 복합해보자? 미꾸라지를 사육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도정할 때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도정하고 남은 찌꺼기가 아까 뭐라 했죠? 맨 바깥 둘러싸고 있는 게 왕개라 했죠? 그죠? 왕개도 이제 깔개로 사용한다든지 뻥튀기해서 평균 왕개를 해서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백미를 먹기 때문에 맨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호분층, 단백질층이라 했죠? 그리고 신운 있죠? 그 양분이 거기에 95%라. 신운의 66%, 둘러싸고 있는 호분층, 단백질층이 29% 양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잖아. 요걸 활용해서 또 뭐 한다? 군뱅이 사육을 한다? 아니면 다른 곤충을 사육한다 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복합이 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장수풍뎅이를 사육한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도시에 있는 애들이 와보면은 장수풍뎅이 싸움 붙이고 또 기르고 하면은 엄청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벼 하나는 6조 3천억이다, 6조 5천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치유농업하고 연관이 되면 50조, 100조의 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 함부로 없앨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산업화할 수 있는,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된다. 누가 하냐? 국가는 국가대로 하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면은 시골에 가서 뭐 이장이 된다든지 새마을 지도자 요즘 있나? 사회 재원이 된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리드해서 전체 우리 마을은 뭐 생태 관광단지 치유농장 만든다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도 있고, 그게 뭐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산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과학에서 배울 수 있는 산업이다. 그건 2학기 때 배우고, 1학기 때는 기본 이론을 알아야 된다. 이걸 기본을 모르고 2학기 때 뭐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하면 못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고, 요게 뭐예요? 요거죠? 요 이삭이야. 그죠? 요거 이삭이고, 요게 하나가 나달이라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아까 지엽 또는 깻잎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깻잎. 그 다음에 깻잎을 둘러싸고 있는 게 잎집이라 했죠.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엽신이라고, 몸신, 잎의 몸이다 해서 엽신이라고 하요. 순우리 말로 하면 잎새. 나는 지는 잎새에 뭐 괴로워했다는 윤동주 선생님 시도 있듯이 어쨌든 여기 잎새라. 요게 광합성을 거의 90%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잎집이 얘는 광합성 안 하냐? 해요. 하는데 잎새보다는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럼 이삭을 여기는 안 하느냐? 여기도 해요.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잎새에서는 80% 한다. 7, 80%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잎새가 거의 90% 하는 거예요. 아주 마이너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 마디 사이가 되었고, 요 마디가 나오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마디죠. 그래서 이제 두 마디 사이, 세 마디 사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 사이. 그럼 잎이 요렇게 나오고, 마디에서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그죠? 마디마다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출수 이후에는 얘들은
거의 4, 5마디는 이 기능이 없어. 거의 세 번째 잎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핵심은 요 끝잎하고 요 첫 번째, 두 번째 잎이죠. 여기서 거의 광합성을 다 한다고 보면 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걸 아주 밀식을 했어. 밀식. 아주 소물게 심었다는 얘기지. 조간 30, 보통 주간 요즘은 20, 25cm를 해요. 이 정도 되겠지. 그러면 한 1제곱미터에 0.3 곱하기 0.2 하면은 0.06이니까 15포기 정도 심겠지. 가로 세로 1m에. 근데 과거에는 조간 30cm에 주간 14cm를 심었어. 그러면 1제곱미터에 22포기를 심었어. 한 8포기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 과거는 밀식이야. 지금은 어때요? 약간 넓게 심죠. 그걸 소식이라고 한다. 소식. 그 넓게 심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밀식했던 거하고 지금 소식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보면, 자, 밀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잎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역까지 있다 가정하면, 잎이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투과되어서 이렇게 아랫잎까지 광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못 들어오잖아. 잎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잎이 있으면 여기서 90% 차단해요. 그럼 그 다음 잎까지는 10% 정도밖에 광 투과가 안 돼. 그럼 하이엽 세 번째 잎은 얼마나? 1%밖에 광이 못 오는 거예요. 이 이하는 뭔가? 그죠? 그래서 바람이 살랑살랑 미풍이 불어주면 어떻다? 광합성이 유리하다는 게 그 이유라. 이 사이로 광이 투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넓게 심었다. 소위 소식을 했다. 그 가로 30cm, 세로 30cm를 넓게 뭐 했다고 가정하면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겠죠. 그럼 하이엽도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분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양분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오래된 잎에는 양분이 없어. 오래되면 얘들은 뭐 한다? 황변, 갈변해버려. 그 초록색을 못 띈단 말이에요. 그럼 질소라든지 이런 인산이라든지 이런 칼이 이런 성분들은 어디에는 새로운 잎들을 다 옮아 간다는 얘기죠. 정치하고는 똑같이 떨어진 사람한테 안 가잖아. 힘 없는 사람한테. 힘 있는 새로운 잎에 간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원리가. 이걸 보면 자연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맨 끝에 있는 이 끝잎, 소위 지엽, 여기에 양분이 거의 다 모이는 거라. 그리고 요 이엽 두 번째 잎에. 그 얘들이 광합성 거의 다 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밀식을 하면 또 단점이 또 있다. 햇빛이 투과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여기 습해지겠지. 과습 조건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잖아. 또 연약해지잖아. 과습하면 건조한 것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소식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지금 나온 재배법 중에 하나가 소식 재배라는 게 나와. 소식. 뭐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고 넓게 심는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넓게 심으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 광합성 효율이나 이런 거는 좋겠죠. 한 포기당 뭐 한다? 이삭수를 많이 달겠지. 그죠? 그러면 종자량을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수확할 때도 편하겠지. 그런데 단점이 있다. 뭐가 있을까? 넓게 심으면 단점이.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매칭을 시켜야 돼. 응? 수량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나온 주관에서 나온 거는 등숙이 됐는데 한 포기에 이삭수가 보통 아까 15개 정도잖아. 근데 얘는 25개야. 그러면 등숙되는데 소위 읽는 출수해서 등숙되는 알맹이가 차는 기간이 어떻다? 많이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덜 익은 쌀, 알맹이가 안 찬
이 청미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하게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청미를 없애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출소한 애들은 시기가 한 50일 정도 돼버린 거야. 출소 이후에. 보통 40일에서 45일 사이에 우리가 수확을 하거든.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늦게 해버리면 먼저 이삭이 팬 애들은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 버려. 그럼 건조가 돼. 그럼 깨진 살이 돼. 그 동알미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쌀아기가 발생하고, 그럼 미질이 확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했던 거는. 자, 아까 이제 요것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자, 이거예요. 이삭꽃 원기가 이제 분화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수술이고, 요게 이제 큰 껍질, 그 다음에 요게 작은 껍질, 그 다음 요걸 이제 받침 껍질, 요건 호형, 부호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자세히 보면 이제 조금 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큰 껍질, 요게 작은 껍질이죠. 그리고 위에 요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수술입니다. 수술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죠? 수술이 6개다. 그러면 이 수술은 뭘로 구성되느냐 조금 더 자세히 가면 여기 노랗게 되는 요 부분이 처음에는 하얘요. 좀 있으면 노랗게 되는데 얘가 꽃밥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꽃가루죠. 꽃밥은. 여기에 필라멘트가 요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요걸 수술대, 필라멘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수술이라 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은 아까 봤었죠. 요게 수세미처럼 되어 있는 거. 요거 암술 머리예요. 요거 받치고 있는 거 암술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수정할 때 요 시방에서 한다 했죠. 그죠? 요걸 시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술 머리하고 암술 필라멘트, 암술대하고 요 시방을 합쳐서 뭘 한다? 암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인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합쳐서 암술과 수술을 합쳐서 뭘 한다? 꽃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요게 그냥 있느냐 아니더라. 이게 이제 밑에 요 받쳐주는 껍질이 있어요. 요것을 받침 껍질이래요. 받침 껍질. 요 받쳐주는 껍질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보면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삭을 자세히 보면 나달을 요렇게 하나 있어요. 요건 작은 이삭축이라 해요. 축. 그 다음에 요것을 부호형, 호형, 부호형 얘기할 때 요것을 이제 작은 이삭까지. 그러니까 나달 알맹이가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지만 이렇게 오묘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을에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적새가 울고 여름에 천둥 번개가 치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누님이 하던 인생의 그저 희로애락을 얘기하듯이 고뇌를 얘기하듯이 이 이삭 하나 만들려고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삭이 형성되고 분화되고 저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잉태해서 수인기까지 해서 출소가 되어서 보니까 요렇게 생겼더라. 요게 이제 꽃가루가 요렇게 암술 주도에 앉아서 화분간액을 타고 가서 뭐 한다? 배하고 배유하고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난세포하고 그 다음 극핵하고 양쪽에다 수정을 하니까 중목수정이 되더라. 그래서 뭐가 된다? 한 알에 쌀알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거지. 그때 이 수분 수정할 때는 온도가 32도 내외로 높아야 돼. 온도가 낮으면 수분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알맹이가 찰 때 있죠? 광합성하고 올라갈 때는 온도가 좀 낮아야 돼. 어느 정도로 한 10도씩 낮아야 돼. 그러면 21도에서 22도씨 정도 일평균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면은 어떻다? 등숙이 잘 된다. 그리고 밥맛도 좋다. 이게 결론이에요. 올 한 게 전부 다 알아. 여러분들이 이제 양분 비료까지 하면은 비료 3요소, 4요소까지 하면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요 정도만 하고